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LA 타임스 박종찬 기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 리콜 선거를 치르기 위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리콜 선거에 찬성하는 유권자 서명을 확인하고 있는데 아시안계가 이번 리콜 선거에 끼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이 리콜 선거가 진행이 될 경우 다른 선거에 미칠 영향 등과 관련해서 우리 박종찬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일단 여러 번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리콜 선거 상황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박현경 기자님이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이 이제 게스콘 검사장 리콜 캠페인 측은 약 71만 7천 건이 서명을 제출했는데요. 네. 그 지난주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이 서명 중 5%를 무작위로 골라 확인했습니다. 네. 그 결과 약 78%의 서명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후 선거관리국은 71만 7천 건의 서명 전부를 8월 17일까지 모두 확인해야 리콜 선거가 이루어질지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 랜덤 표본 결과 그 78%의 표율이 지속된다면 유효되는 서명수는 약 56만 건으로 집계되는데요. 네. 리콜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56만 6,857명의 서명이 필요하죠. 그 얘기는 1%만 더 높아도 선거는 일어날 수 있지만은 1% 낮거나 아니면 지속되면은 리콜 선거는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것이 대부분 전망인데요.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선거는 11월 중간 선거와 같이 이뤄질 수도 있고 또 1월 보궐선거로 따로 치러질 수도 있는데요. 이제 서명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1월 보궐선거로 이제 이어질 영향도 꽤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LA 타임스 기사를 보면은 게스콘 리콜 선거가 LA 시장 선거 그리고 시 검사장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또 캐런 베스 시장 후보가 시 검사장 페이살 길 후보 지지 선언을 철회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건 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네, 이 게스콘 리콜 선거가 이제 LA 시장 선거와 같이 펼쳐질 경우에는 그 선거 전체의 투표율이 높일 수도 있다는 분석인데요. 예. 그 게스콘 리콜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이제 투표함에 가서 리카루소 시장 후보에게도 한 표를 던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캐루스 후보는 그 게스콘 검사장을 지지했었습니다 원래. 근데 올해 초 리콜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또 그 게스콘 선거였다는 그 상대 후보 제키 레이시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죠. 몇 주 전 TV 인터뷰에서 캐루스 후보는 게스콘 리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예. 그 캐런 베스 시장 후보는 게스콘 리콜을 반대하고 있죠. 게스콘 검사장의 몇몇 정책은 지지하지 않지만 리콜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면서 리콜 선거가 벌어지지도 미지수라고 한 TV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게스콘에 대한 찬성 반대가 이 시장 선거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네. 얘기겠죠. 그 지난주 소개드렸듯이 그 위카우스 후보는 LA시 검사장 후보 페이설 길이 그 경범죄 기소 100일 이후의 정책을 공격하고 나섰죠. 그 캐런 베스 후보는 작년 3월 그 길 후보 지지 선언을 했었지만 지난주 길 후보의 그 경범죄 기소 유예 정책을 반대한다면서 그 자신의 길 지지 선언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아시안계 유권자가 이 리콜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에요? 네, 그 샌프란시스코의 그 체시 부딘 검사장 아실 겁니다. 리콜 당하신 검사장 분이신데요. 그 이 선거에서 그 아시안계 유권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하. 그 인구 중 3분의 1이 아시안계인 샌프란시스코에 비교해 보면은 그 LA 카운티에서 인구 11%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안계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하지만 네. 그 리콜 찬성 반대 여론이 그 접전이 나는 분석이 많은 만큼 11%의 유권자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지난주 소개해드렸고 또 많이 얘기 드셨겠지만 그 월랜드 하이츠 그 나인나인 런치 마켓 주차장에서 그 중국계 미국인 2명을 겨냥한 강도 사건, 그 롤렉스식의 강도 사건이 아신 걸 아실 겁니다. 그 또한 또 5월 그 노스 할리우드에서 그 필리핀기 가족이 인종차별적인 공격을 당하신 것도 소개를 드렸고요. 또 그 아시겠지만 그 이다이근 씨가 그 5월 사우스 LA에서 이제 살인을 그 당하시기도 했고 또 LA 타임스에서 보도를 하기도 했죠. 이런 이 그 범죄들이 그 다른 검사장이 있다고 해서 이런 사건들을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몇 전문가들은 또 그 사크라멘토나 샌디고 카운티 같이 그 보수적인
검사장 분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도 등에서도 범죄율은 오르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하지만 그 월랜드 하이츠 강도 사건을 취재하면서 이제 많은 아시안계 분들이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왜 그 롤렉스 시계를 바퀴 깔 때 그 차고 다니냐는 얘기도 들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롤랜드 하이츠 같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서버브, 뭐 저도 이제 다이몬드 쪽에서 살았으니까 안전하게 길 다니고 바퀴 다니고 했던 이런 서버브에서 또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을 나눴어요? 네, 이제 그 시민단체 그 Together Against Crime Foundation 회장 존수 씨를 인터뷰했는데요. 예. 이분은 이제 롤랜드 하이츠에서 25년간 살았는데 이제 작년에 이 단체를 만드셨습니다. 계속 치안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자신은 계속 그 99단치 회사의 그 시큐리티 가드 그 보안원을 고용하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회사에서는 그 얘기를 듣지 않았다고 얘기했고요. 또 경찰 그 셰리프에도 이제 롤랜드 하이츠 경찰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했지만은 그 예산 부족으로 그 경찰서를 만들기 쉽지 않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강도 사건 이후 많은 아시안계가 치안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치안 강화 요청 소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처에서 그 일하고 있는 코니장 씨는 자신의 직장 동료는 이제 페퍼 스프레이죠. 그 후춧가루를 구매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직장에 나갈 때 항상 파트너를 구해서 걷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네. 그 지난 토요일에는 또 몇몇 아시안계 단체가 그 99단치 주차장에서 치안 강화를 촉구하는 랠리를 가지게 됐는데요. 몇몇 분들은 이제 Stop Asian Hate 그리고 Tough on Crime Now,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사인을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기를 조금 앞으로 가서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검사장 리콜 선거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네. 리콜 됐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아시안 인구가 3분의 1이 3분의 1입니다. 네. 1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리콜 되는데 아시안의 표가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는 많이 끼쳤죠. 이제 얘기가 게스콘 들었네요. 게스콘이 난다. 부딘 그 검사장이 리콜이 55%대 45%, 10% 차이로 이제 리콜이 됐으니까 예. 33%의 아시안계의 투표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게 대다수고요. 또 아시안계를 많이 이제 화나게 하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 아시겠지만 소개해드렸겠지만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야구 배트로 이제 공격을 당한 아시안계가 1월달에 그 첼시 부딘 검사장 그 오피스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아시안계 징후 범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노력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또 이런 얘기가 이제 아시안계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아시안 헤이트 크라임이 자꾸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아시안 커뮤니티는 좀 검사장이나 이런 경찰이나 모든 분들이 좀 더 강한 그렇죠. 이 경찰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그 조지 게스콘 그 검사장은 이제 5월달에 6월달이죠. 빈센친 그 40주년 기념 그 세레모니에서 그 아시안계 증오 범죄는 이제 최대한 공격적으로 기소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 게스콘 검사장이 이제 기본적인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본적인 정책과 좀 강력하게 범죄를 기소한다 이런 거는 좀 맞지가 않는 건 사실 이제 그 다름을 이제 아시안계 유권자들이 많이 이제 그 겪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페이살 길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요? 조지 게스콘과 비교를 했을 때. 게스콘과 비교해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보적인 그 검사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검사장 네네. 후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네. 이제 예전에는 그 공화당 의원이었습니다. 페이저 길 후보가. 근데 네. 이제 이 스탠스를 바뀌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바뀌면서 이제 그 경범죄 기소, 유예 등등 이제 좀 공격적인 좀 진보적인 정책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요. 시 검사장이 사실 뭐 펠로니 이런 것은 기소를 안 하지만 미스디미언이 이런 쪽에서는 기소를 할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 검사장도 이제 그 한인분 리차드 김 검사는 이제 상대 후보를 지지한 걸 제가 그 지난주에 그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검사장 후보도 한번 관심을 기울여서 보시는 것도 되겠네요.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LA시 검사장 후보로 지금 1위와 2위를 차지한 후보가 그 1위가 파이살 길이고, 네, 그렇죠? 그리고 2위가 하이디. 2위가 네. 하이디 소토고, 네. 네. 근데 지금 우리 리차드 김 후보는 이번에 이제 떨어졌습니다만은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파이살 길도
이게 지금 뭔가 이 게스콘과 좀 비슷한 그러한 방향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보시면 그렇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이게 네. 뭐 제가 사실 정확하게 리서치를 한 건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 어허. 검사장 후보를 취재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허. 제가 동료 기자분이 나오는 기사 등을 어허. 보면 이제 그 게스콘적인 좀 진보적인 그 범죄에 대한 진보적인 정책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분석을 많이 내놓고 근데 있습니다. 진보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냥 보통 진보적이 아니라 너무나 좌측으로 좌양좌가 된 그렇죠. 이 진보적이기 네.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LA시 검사장 후보를 놓고도 우리가 이번 11월 선거에서 과연 누구를 찍을 것이냐 이것도 커뮤니티 차원에서 좀 어떤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번 제가 한번 네. 시간에서 뭐 리서치를 해서 한번 소개해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LAC 아시안 그 유권자의 퍼센테이지가 지금 11%라고. 카운티는 11%고요. 네. LAC 자체는 9%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아시안의 표가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 이제 요 부분인데 이게 검사장 리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투표를 하러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그것이 뭐 시의원이나 시장 선거에 그렇죠. 영향을 주는 거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시의장 선거나 시의원 선거나 이런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검사장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투표하러 나온다. 근데 이렇게 봐야 검사장 후보를 되는. 이제 투표하러 나오면서 네. 또 시장 선거에도 투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벌어지면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하. 어쨌거나 이러나 저러나 투표율이 높아지는 거는 또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근데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사실 투표를 할 그 건이 좀 많죠. 뭐 벨러 프로포션도 있고 또 이제 낙태 그 합법화라고 해야 되지? 그렇죠. 헌법에 이제 낙태 합법에 이제 딱 하는 그 법안도 지금 상정돼서 그 벨러 프로포션을 오르고 있기도 하고 투표할 그 이유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11월에. 네, 11월 본선거에. 네. 이번 11월 선거도 그러니까 이 투표지가 만만치 않게 길어지겠는데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네, 우리도- 저도 이제 네. 최대한 그 이런 기사를 통해서 많이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게스콘이라든지 지금 LA시 검사장 후보로 나와 있는 이게 누구냐 파이살길 파이살길, 같은 네. 분들 과연 이런 분들을 우리가 뽑아야 될 것이냐 아니냐 이거는 말이죠. 정말 우리 아시안 또 이러한 이제 코리안으로서 뭔가 좀 커뮤니티 차원에서 미리 가이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좀 우리 박 기자님이 좀 앞장을 서서 이게 좀 길을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네, 이제 니콜 선거가 이제 벌어지면 이제 상대 후보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렇죠. 이 LA 카운티는 샌프란시스코와 달라서 니콜 선거가 진행되면 이제 또 상대하는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요. 네. 샌프란시스코는 나오지 않고 이제 시장이 디렉트로 어포인트 하는 거니까. 근데 나오면 이제 상대 후보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또 정책에 대해서 그 다른 점 또 좀 소개해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한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계 많은 분들도 또 치안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앞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치안이 나빠지니까 시큐리티 가드 이제 고용하라고 했는데도 얘기 안 들어주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한인 사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아시안 커뮤니티도 꽤 많이 있네요. 그 느낀 점은 취재하면서 느낀 점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뭔가 이 심상치 아시안기가 않다. 치안에 느끼는 것이 뭐 예. 저도 이제 기후단이 좀 뭐 저는 이제 그 6'1", 180파운드 아시안계 그 굉장히 큰 남성이니까 뭐 저는 치안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저도 예. 이제 밖에 나가면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네. 또 제가 아는 친구분들도 이제 걱정하기도 많이 시작했으니까 네. 뭔가 좀 심상치 않다는 그 맞아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라디오 코리아가 있는 이 윌셔 거리에 2건의 총기 사고가 있었거든요. 아이고야. 최근에. 그러니까 저희도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네. 네, 저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네. 저는 우리 박 기자하고 얘기를 할 때마다 누구 생각이 나는 줄 아세요? 누구요? 이 김홍신 작가가 쓴 인간 시장의 주인공 장총찬. 장총찬. 네. 우리 박종찬 기자가 자꾸 장총찬과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아주 굉장히 좀 듬직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혹시 이 아하. 장종찬이 누군지 아세요? 한번 검색해봐야겠습니다. 제가 그 김홍신 작가님을 아는데 네. 인간 시장 그래요? 네 장동찬 분은 제가 김홍신 작가가 네. 쓴 인간 시장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거기 주인공이 장총찬이에요. 그 굉장히 성인적이라고 굉장히 좀 폭력적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좀 그런 쪽이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좀 판타지적인. 이 장총찬의 이름 자체가 원래가 권총찬으로 졌었는데 네. 정부에서 안 된다 그래서 장총을 찬
이런 걸로 바꾼 거예요. 아, 그래서 이름이 네. 장총찬입니다. 네.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많이 갖고 있어요. 박종찬 기자도 박총찬으로 바꾸면 어떨까 아,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워낙 요즘 이름이 이름 바꾸기가 어려워가지고. 네.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우리 박 기자를 보는 눈이 좀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좀 따뜻하고 저는 네. 그런 시선을 많이 느낍니다. 응원을 많이 하고 네. 아유, 계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기사에서 LA 타임스 기사에서 우리 박 기자 이름을 볼 때마다 아이고 이건 또 읽어봐야지 이런 느낌이 들고 말이죠. 혹시 취재하러 다니면서 혹시 그런 분위기 느끼셨어요? 그래도 라디오 코리아 듣는 분이 굉장히 많다는 뭐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네. 그 이렇게 한인 분들이 이제 라디오 코리아 잘 듣고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저도 그래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라디오 그래요? 코리아를 안 듣는다고 생각하시는 좀 젊은 분들도 네. 라디오 코리아 듣고 있다고 아, 그래요? 네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래도 저도 많이 노력을 해야겠구나, 많이 취재를 해야겠구나, 많이 좋은 기사 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찬 기자는 저 라디오 코리아 때문에 스타가 된 거예요. 덕분에 라디오 코리아도 좋은 소식을 또 접하게 되거든요. 글쎄요. 윈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항상 와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찬 기자였습니다.